안녕하세요. 방구석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격투행위, 즉, 호신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행위를 할 때, 상대보다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나, 특수부대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무서워할까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흉기 난동 사건처럼 흉기가 없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고 강력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그런 이유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호신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호신행위를 하기 위한 격투, 그러니까 격투를 하는 것은 스포츠를 위한 격투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격투는 평생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서 격투를 통해서 나의 신체,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보호 또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 호신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신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전부대를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군에 지원을 해서 약 6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고 나오면 이제 특수부대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동안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절대 복종이겠죠. 그리고 아침에 구보, 점심에 구보, 저녁 때 구보. 거기에 총 쏘는 거, 무기를 다루는 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정원교육, 정신교육을 받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이제 첫 휴가를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실질적인 전투 능력, 분명히 이제 안 하든 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혹독한 신체 단련을 했겠죠. 그게 달리기가 됐든 턱걸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격투 능력과 상관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정신교육을 받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너는 자랑스러운 특수부대원이다. 이런 교육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무적. 너는 무적이다. 너의 이 부대는 무적의 부대다. 뭐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정신교육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관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악랄하게 시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버티면서 분명히 성취감도 느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격투 행위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죠. 예. 뭐 사격을 하는 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 실제로 사람을 쏘가면서 훈련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특수부대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과연 실제로 싸우면 전투 능력이 늘까? 그렇죠. 자, 근데 가장 크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들이 바로 첫 번째 일반 부대와 다른 전투복 착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위압감을 먼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벌써 탁 위압감을 느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보면 뭐 조직폭력배들이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도 보면 양복 같은 경우를 많이 입고 있죠. 그리고 머리를 일명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호신 능력을 갖는 것은 외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덤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집단이 바로 조직폭력배하고 군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정신적으로 어떤 것에 규범에 묶여 있어요. 그 규범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규범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하철에 나타난 빌런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단 한 가지거든요. 공공 예절을 안 지키는 거죠. 근데 공공 예절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규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규범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겠죠. 모두가 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호신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격투 행위를 해서 뭔가를 이겨내야 되는 상황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공공 예절을 지키면 안 된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이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순간에만 있었거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격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를 할 때는 신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가장 신체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정신에 깔려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가깝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격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런 일은 좀 많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짧은 칼이 무서운 게 숨길 수 있고 변화무쌍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목 같은 데 한 대 찔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과의 격투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정신 상태로 싸워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 격투 행위에 있어서의 정신 자세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 거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호신 행위의 행동 수칙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인 호신 행위로 늦은 시간에 다니지 않기.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만한 곳이 있으면 피해 다니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적극적인 호신 행위로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거나 아니면 무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자를 완전히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압한다는 거는 실수 죽일 수도 있다. 뭐 그 정도까지라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가지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 약간 좀 예방적 호신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회피형 인간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뭐 길거리 밤에 지나가는데 뭐 무슨 여성이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근데 나는 예방적 호신술로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방적 호신술의 단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호신이 됐지만 사회적인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시민의식이 떨어진다 그래야 될까? 대부분은 뭐 112에 신고는 해주겠죠. 예. 근데 어쨌든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적극적인 호신을 했어요. 가서 머리를 깨고 뭐 앞니가 날아가더라도 뭐 때려가지고 턱뼈를 부러뜨리고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요.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겠죠. 굉장히 이게 좀 난해하게 어렵게 호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회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호신 능력은 갖추고 있대. 예방적인 호신을 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호신을 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본인의 호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신술, 여러분들이 호신 능력 그리고 격투 능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호신 능력을 발휘했을 때, 호신술을 하기 위해서 격투 능력을 발휘했을 때 본인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신 능력이나 격투 능력에 그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행위는 여성이 집에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쓸 수 있는 호신술.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을 상대하는 격투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소 좀 거칠어요. 호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은 정신적으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 그리고 신체 능력을 갖추고 내가 이것만 쓰면 너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 외형적으로라도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바로 호신술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